안녕하세요. 저는 여주 북내면에 위치한 노인 전문 여주병원 신경과 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명훈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치매 안심센터 협력 의사로 치매 검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매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매년 치매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치매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비대면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동영상을 만들었고 이번 동영상은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치매의 용어, 정의, 원인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파워포인트 형식의 강의 형식입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잡는 데 중요한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일단 접두사 D는 박탈, 상실을 뜻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가운데 멘트는 우리가 멘탈이 나갔을 때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멘탈입니다. 정신을 뜻하고 전미사인 IA 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디멘시아는 정신이 나간 상태, 즉 치매를 뜻합니다. 디멘시아와 비슷한 단어로 에이멘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접두사 D 대신에 부정을 뜻하는 A가 들어 있습니다. 디멘시아는 정상이던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을 뜻한다면 에이멘시아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지 저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에이멘시아는 치매가 아니라 선천적인 지적장애를 뜻하며 영어로는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장애는 한때 정신박약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정신지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현재는 지적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편견 없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매는 처음에 인지가 정상으로 발달한 사람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지 저하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지적장애와 치매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가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매가 의심된다며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장애 때문에 치매 관련 검사를 하면 결과가 치매가 있는 사람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전과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이전보다 인지저하가 악화되었고 예전에 잘하던 일이 서툴러진 부분이 있고 시간에 따라 점점 나빠진 양상이라면 지적장애가 있지만 치매 진단도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한자로 어리석을 매로 구성되어 풀이하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흔하게 치매 진단에 대한 강한 거부감,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치매라는 단어 대신에 인지증, 실지증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나 전신분열증도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서 뇌전증, 조현병이라는 단어로 순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당시는 지금보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여서 그런지 치매 진단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고 치매라는 병이 부정적인 이유가 질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이지 병명이 부정적이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조사가 되어서 당시 치매 용어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편견이 없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다른 단어로 치매가 바뀌어서 사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같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78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2050년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현재 5,178만 명의 총 인구수 중에 치매를 앓는 환자 78만 명을 대입을 하면 약 1.5%의 인구가 치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50년도에는 총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는 40%까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의 비율은 총 인구의 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활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하는지는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봤고, 여주시에서 살펴보면 우리 여주시 인구는 대략 1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은 17% 정도 되고, 그 노인 인구의 10.9%가 치매로 예상을 하면 대략 2,427명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가 사회적 문제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치매 관리 비용은 1년에 환자 한 명당 평균 2,073만 원이 소요됩니다. 치매가 경증일수록 이 비용은 적게 들고 중증 치매인 경우 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빨리 관리하고 치매 진행을 늦춤으로써 치매 관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총 비용은 16조 원이 들었고 2050년에는 43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라와 사회에 치매 환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잘 되어서 30년 후에도 43조 되는 치매 관리 비용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큽니다. 치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보호자는 그렇지 않은 보호자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질환이 생길 확률이 1.5배 더 많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큰 간병 부담을 갖기에 국가에서 이를 줄여주기 위한 공적인 조호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고 몸이 건강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특별 등급이 2014년도에 신설되었고 아주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 2017년도에 신설되면서 여러 혜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자식들 중 하나가 본업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우울증을 감수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 잘 돌봐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약 3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추후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이 부분은 선천적인 지적 장애와 치매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이 부분은 치매는 원인이 분명한 질병이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 과정이 아니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정상 노화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치매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잘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치매는 노화가 아니라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기억, 언어 판단, 수행, 집중력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의 핵심 증상은 바로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인지기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발생할 정도로 심해야 치매 진단이 된다는 것이고 만약 인지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치매라고 할 수가 없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단계일 것입니다. 경도인지 저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줄짜리 긴 한 문장에 치매가 어떤 병인지 특징을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의 문장을 짧게 요약한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인지 저하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도 인지 저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 약어로 MCI라고 잘 씁니다. 인지 저하가 뚜렷이 검사나 증상을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경도인지 저하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오래 걸리거나 실수가 반복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경도인지 저하군에 해당이 됩니다. 경도인지 저하는 치매와 정상, 경계에 해당이 되고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1년 기준 10%에서 15%, 정상인인 2%보다 높아 치매의 고위험군 또는 치매 전 단계라고도 합니다. 치매 검사를 해서 경도인지 저하로 나온 경우 여러 지적인 활동,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경도인지 저하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약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경도인지 저하 단계는 치매 고위험군, 치매 전 단계, 치매 발생 직전이라고 표현을 다소 과장을 섞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경도인지 저하군 장기 추적 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80%의 환자가 치매로 진행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도인지 저하군은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를 했을 때 인지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억상실증을 영어로 암네지아라고 하는데 건망증, 즉 기억저하가 주를 이루는 경도인지 저하를 암네스틱 MCI, 기억상실형 MCI라고 하고 추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억력은 정상인데 판단력이나 언어 능력의 인지 저하가 주가 되는 MCI를 Non-amnestic MCI, 비기억 상실형 경도인지 저하라고 하고 추후 파킨슨병 치매, 전두 축도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다른 유형의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면서 치매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장애는 알츠하이머병,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뇌 독성 물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느리게 진행하는 경우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장애로 인한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고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지가 떨어질 때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 저혈당, 간성 내병증, 요독증 같은 경우 뇌가 손상을 받으면서 치매가 올 수가 있고, 크로이츠펠트 야구병, 광우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뇌염, 수막염, 신경매독 같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뇌 감염으로도 뇌가 손상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중금속 중독 같은 중독성 장애로 인해서도 치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뇌세포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이 결핍될 때또 엽산 결핍이나 비타민 B12 결핍으로도 치매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충격으로 뇌가 손상됐을 때도 당연히 치매 증상이 남을 수가 있고, 우울증, 정상압 수두증, 뇌종양 같은 여러 가지 또 기타 질환에 의해서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를 보게 되면은 치매가 있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뭘까까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아주 많은데요. 치매의 원인별 종류의 구성을 보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주 많지만 그중 69%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가 21%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90%를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만 잘 알아도 전체 치매 환자의 90%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아우스테 데터라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았던 사람이고, 오른쪽은 그 환자를 담당했던 알츠하이머를 발견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정신과 의사입니다. 환자는 40세부터 증상이 시작됐고 피해망상, 기억력 저하,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물건을 감추거나 대화가 안 되고 밤에 소리를 지르는 증상들이 있었고, 1901년 51세가 되었을 때 남편에 의해서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를 주치로 만나게 됩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심해지는 증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좀 더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기를 보호자가 원했는데 죽고 나서 뇌조직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 검사를 하게 하는 대가로 병원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알츠하이머 박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환자는 1906년 폐렴과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죽고 나서 뇌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뇌 조직 검사 결과와 증상을 자세하게 학회 보고를 합니다. 1906년도였고요. 1910년도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박사의 스승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그 질환을 제자의 업적을 기리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뇌조직 검사에서 보이는 이상 소견이 알츠하이머를 설명하는 중요한 병태 생리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정상 뇌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관찰됩니다. 하나는 노인성 반점이고 하나는 신경섬유 다발인데, 노인성 반점은 아밀로이드 반이라고도 하는데, 설명에서와 같이 뇌세포가 활동과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생깁니다.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뇌에서 쌓이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염증 반응을 유발, 세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신경 섬유 매듭이란 세포의 뼈대를 이루는 구성 물질 중에 타우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의 변성이 오면서 세포 뼈대가 망가지면서 세포가 망가지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병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세포 단위의 작은 독성 물질이 오랜 기간 약 15년 이상 쌓이면서 뇌가 서서히 망가지고
퇴행하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반이나 신경 섬유 매듭 같은 용어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독성 물질이 오랜 기간 쌓이면서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진행이 느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아직까지 아밀로이드 반이나 신경 섬유 매듭을 줄이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는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악화되는 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가 퇴행하거나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치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크게 대뇌, 중뇌, 연수, 소뇌, 간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뇌가 퇴행하는 병입니다. 대뇌가 망가지지 않으면 치매 증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뇌, 연수, 간뇌, 소뇌 등은 호흡, 생명, 소화, 호르몬 조절, 체온, 식욕, 평형 감각 등 인간이기 전에 동물로서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부위고, 이 부위는 다른 동물들의 뇌에서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고등인지 기능은 바로 대뇌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뇌의 겉껍질인 대뇌 피질에 동물보다 월등히 많은 뇌세포가 매우 복잡한 신경망을 이루면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뇌 피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정밀하게 하면 50여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앞쪽에 있는 가장 큰 부위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정엽은 머리 위쪽에 있으며 주로 감각을 느끼고 해석하는 역할, 공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두엽은 뇌의 바닥과 양옆을 담당하는데, 축두엽 안쪽에는 해마라는 단기 기억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이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 저하가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 학습, 언어, 청각, 후각 등을 축두엽이 담당을 합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합니다. 눈이 이상이 없는데 후두엽이 망가지게 됐을 때 보는 데 이상이 생기거나 본 것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돌아와서, 결국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과 타우 단백 변성 등으로 뇌세포가 파괴되고 대뇌 피질이 망가지는 병이죠. 그래서 결국 뇌가 더 작고 가벼워집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가장 먼저 손상되면서 해마가 작아진 것을 치매 초기에도 MRI 등을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뇌 주름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뇌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이 정상뇌, 왼쪽 뇌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환자의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환자, 치매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이 사진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뇌가 자꾸 망가져서 나한테 욕도 할 수도 있고 때리기도 하죠. 어르신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치매라는 병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꾹 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뇌가 손상되어 인지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방치되는 경우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막히거나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동맥경화라고 하죠. 다음 MRI, MRA 사진을 보시면 A와 B 사진에서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뇌세포가 손상된 급성 뇌경색 환자의 사진이고, C하고 D에서 보이는 화살표 부위를 보시면 혈관이 좁아지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보여주는 MRA 사진입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있는 부위는 추후 막히기 쉽기 때문에 뇌경색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처럼 혈관이 막힌 경우를 뇌경색, 아래 사진처럼 혈관이 터진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 치매 증상이 나타나야 혈관성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온 지 5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실 혈관성 치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뇌졸중 환자의 3분의 1에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납니다. 운이 좋다면 뇌졸중이 왔어도 인지저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뇌경색으로 혈관성 치매가 나타나는 경우 단일경색 치매라고 하고, 여러 번 뇌경색이 순차적으로 오면서 단기적으로 인지저하가 진행되는 경우를 다발경색 치매라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혈관성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뇌졸중이 생기면서 치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혼합형 치매라고 하고,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둘 다 많기 때문에 혼합형 치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뇌졸중의 4대 위험인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과 치매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치매는 아주 느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순간, 혈관이 터지는 순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2번 증상 같이 갑자기 발생한 편측성 마비나 감각 이상 또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안 나오는 증상은 급성 뇌졸중 외에는 다른 병으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는 증상입니다. 뇌졸중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성 뇌경색 치료 방법 중에 막힌 뇌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시술이나 약물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가 3시간이나 6시간이 지나고 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3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은 이미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 응급실로 가야 하고 이왕이면 1분이라도 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운이 좋게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을 지나다가 뇌경색이 발생한 사람이 있어서 바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응급치료를 받는다면 뇌경색이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갑자기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했는데 보호자나 요양시설 담당자가 급성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고 몸이 안 좋으니 몇 시간 쉬자고 낮잠을 재운다거나 하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회복 가능한 유일한 치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물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막힌 혈관이 뚫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늦게 와서 치료를 시도조차 못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일이 될 테니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골든타임은 어르신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치료 가능한 치매, 같은 말로 가성 치매, 가짜 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치매는 회복이 안 되는 병인데 각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1에서 10% 정도 차이가 있고 이런 치료 가능한 치매라 하더라도 치료 시기가 늦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 조기 진단을 받아서 운 좋게 치료 가능한 치매를 진단을 했다면 치료를 해서 치매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 가능한 치매에는 정상압 수도층 경막하 혈종, 베르니케 뇌병증, 악성 빈혈 등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몇 가지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병입니다. 왼쪽 뇌가 정상 뇌 CT인데요. 안에 검은색으로 뇌실이라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뇌척수액이라는 깨끗한 물이 차 있습니다. 이런 뇌척수액은 어떤 원인이든 많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배출이 지연될 경우 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뇌실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두증 환자 같은 경우는 확장된 뇌실이 주변 뇌를 누르면서 뇌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션트라는 시술을 하면은 이 뇌실 안에 있는 뇌척수액을 빼서 복강으로 연결해주는 관을 설치하면서 치매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거나 치매 증상 일부를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치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경막하 혈종입니다. 경막하 혈종은 뇌와 뇌 바깥쪽 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경우를 말하고 대부분 원인은 외상입니다. 피가 고이고 3주 이상이 지나면 만성 경막하 혈종이 됩니다. 피가 고여있는 양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양이 많으면 뇌가 많이 눌려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고여있는 피를 빼주면 치매 증상이 크게 호전이 됩니다. 비교적 갑자기 한 달 이내 인지 저하가 시작되었고 말이 어눌하거나 힘이 빠지는 뇌졸중 증상이 같이 관찰된다면 반드시 CT를 찍어서 확인해야 되는 진단이 바로 경막하 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도 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에 하나입니다. 뇌종양은 뇌 또는 뇌를 감싸는 뇌막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감마 나이프 치료, 수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여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치매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뇌종양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끝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치매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를 요약해드리면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지저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다라는 치매의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경도인지저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매 전 단계로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상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큰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치매를 일찍 관리해서 진행을 늦추면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의 조기 관리가 중요하고, 치료 가능한 치매인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가 의심되면은 조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치매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내용의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도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